안녕하세요. 시지프스의 책방지기입니다. 12월이 되면 예전엔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는데 요즘은 저작권 관련 문제로 길거리에서 들려오던 캐롤을 들을 수 없게 됐네요. 옛날 어렸을 적 12월의 감흥을 이제는 느낄 수 없다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데요. 오늘은 샤이다 아라비 작가의 유해한 관계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샤이다 아라비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심리 치유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작가는 이 책이 자기 돌봄의 조언으로 당신의 자존감을 키우고 경계를 설정하는 치유를 돕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작가는 서문에서 사회에서는 예민함이 약점이라고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최대 강점이 될 수 있다. 당신이 과한 예민함은 내면이 경보 시스템이자 방패다. 위험이 닥칠 때면 빠르게 울린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예민함에 안테나를 맞추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면 된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당신의 예민함은 슈퍼파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 내용 중 나만의 경계 정하기 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경계 정하기. 유해한 사람들을 막는 울타리. 유해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면 최후의 자구책을 찾기보다 경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스러운 본능을 이해해야 한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많은 것을 투자하기 전에, 그러니까 해로운 포식자들이 당신의 삶에 침투하여 큰 피해를 입히기 전에 미리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경계란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심리적 한계선이다. 먹잇감이 되기 쉬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경계를 설정한 방법을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유해한 사람들은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가 지닌 핵심 가치를 폄하하며 개인의 안정감을 무너뜨린다. 경계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와 같다. 자신의 경계, 권리, 관계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명확히 이해해야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다른 사람이 우리 삶에 침범하기 전에 막을 수 있다. 경계란 무엇이며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바운더리 전략을 통해 알아보자. 자신의 가치를 믿자. 우선 자신감을 기르고 당신의 경계를 지킬 가치가 있다고 믿자. 경계를 지키려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어야 한다. 마지막 장에서 소개할 다양한 치유법을 이용해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재구성하고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자. 당신 스스로를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믿고 그에 걸맞은 잠재의식에 따라 행동하려 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더 단호해질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나는 모자란 구석이 있어, 나는 원래 지나치게 예민하니 그냥 아무 말 말고 조용히 움츠리고 있자 라고 하지 않고 나는 충분히 훌륭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내 욕구도 충족되어야 해. 나는 예민하고 예민하다는 건 좋은 거야 라고 속삭인다면 말이다. 주체성을 지니자.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대부분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지닌다. 그들은 상황이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거나 어려운 상황을 직접 마주하기가 두려워
결코 스스로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갈등에 취약한 이유는 갈등이 벌어지는 순간 신경계가 곧바로 투정 또는 도피, 얼어붙기나 비위 맞추기 모드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이런 모드라면 조종자들에게 부적합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쉽다. 이렇게 편도체 납치가 일어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지장이 생기고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으로 퇴행하여 조종자에게 순응하거나 신변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주체성을 지닌다는 것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법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한다는 의미다. 그러려면 당면한 상황의 장단점을 능숙하게 평가하고 마음 챙김으로 불편함을 해소해 자신 있게 행동하며 스스로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하고 막연한 희망이나 학습된 무기력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현실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자신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자. 자신이 지닌 가치와 기본적인 권리를 다시 새기자. 날마다 반복되는 학대와 착취, 무시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스스로에게 있음을 되새기자. 우리에겐 타인의 해로운 행동에 정중히 항의하고 원하는 만큼 거리를 둘 권리가 있다. 우리에겐 안전하고 건강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 우리에겐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고 사생활을 지킬 권리가 있다. 우리에겐 유해한 사람들의 감정 쓰레기통이나 감정 스펀지가 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우리에겐 어떤 사람이나 행동을 싫어할 권리가 있다. 당신의 핵심 가치를 찾고 그 아래 숨은 욕구를 파악하여 그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지 고려해 경계를 설정하자. 예를 들어 성공을 중요히 여긴다면 당신의 커리어를 무시하는 파트너보다 당신을 응원하는 파트너가 필요할 것이다. 당신의 커리어나 야망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삶에서 배제함으로써 핵심 가치와 욕구를 지킬 수 있다. 살아오면서 내면의 이끌림이나 도덕관념과 부딪혔던 경험을 통해 당신의 핵심 가치를 찾아볼 수도 있다. 만약 최근에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면 당신의 핵심 가치는 정직함일 것이다. 당신은 난처한 상황에서도 정직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경우 당신의 핵심 가치에는 진실성과 양심이 포함될 것이다. 당신은 희생이 따르는 경우에도 당장의 만족감을 택하기보다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처럼 자신의 핵심 가치를 알면 오랫동안 함께 어울릴 사람의 유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타협할 수 없는 행동을 지적하자. 어떤 유형의 유해한 인물을 상대하느냐에 따라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 적어도 당신 스스로 어떤 행동을 용납할 수 없는지 알아야 한다. 당신의 경계를 인정하는 평범한 경계 침범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대화로 당신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러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러 당신을 자극하려 드는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는 경우에는 적신호가 울리면 아무런 설명이나 정당화 없이 거리를 두는 편이 낫다. 타협할 수 없는 행동은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이는 연민과 존중을 받아 마땅한 인간으로서 당신이 지닌 기본권을 보호해준다. 예를 들어보자면 언성을 높이면 안 돼 라거나 잘난 척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라 남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 가민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우리의 불편함은 합법적이고 타당하므로 건강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만성적으로 우리를 학대하는
나르시스트에게는 아무런 설명이나 정당화 없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즉각 경계를 실행할 수도 있다.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일상적인 경계 침범자들에게는 의견을 이야기하고 한 걸음 물러나 그 후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경계를 더 단호히 설정해 나갈 수 있다. 관계의 걸림돌을 파악하자. 관계의 걸림돌이란 누구에게나 그렇지는 않아도 당신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말한다. 이것은 개개인이 느끼는 편안함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는 오로지 채식주의자와만 데이트를 하겠다거나 미래의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는 사람과는 사귀지 않겠다거나 데이트 상대가 비흡연자여야 한다는 개인적인 관계의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걸림돌은 도덕적으로 옳다, 틀리다 말할 수 없다. 걸림돌은 당신이란 사람, 당신의 개성, 당신이 관계에 투자하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핵심 가치와 목표 면에서 우리와 가장 잘 맞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사과하지 말고 주장하자.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감정, 반응에 대해 사과하도록 조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자기 권리를 옹호하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과를 하면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일에도 항의하기 어렵고 불리한 입장에 처한다. 주장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우리의 입장을 말하면 된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만 사과하자. 실제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조그만 상황이 좋지 않아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매일 스스로 꼭 사과를 해야 했을까 되묻는 습관을 들이자. 아니면 미안해요를 안타깝네요로 바꿔 말해보자.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데 실망감을 표현할 수는 있어도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다면 누구에게도 사과할 필요가 없다. 반발을 맞닥뜨리면 강조하고 반복하자. 어떤 경계든지 처음 설정할 때는 반발이 있게 마련이고 유해한 사람을 상대하는 경우라면 특히 그렇다. 이럴 때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고장난 레코드판 전략으로 유해한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든 간에 경계를 꾸준히 지켜나가야 한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같은 말을 반복하는 방법은 유해한 사람이 유형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자기 성찰이 힘든 악성 나르시스트들에게는 굳이 반복해서 말해줄 필요가 없다. 차라리 경계를 지키고 그 사람 곁을 떠나거나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는 등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당신의 뜻을 행동으로 주지시키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현실적이고 안전하게 행동하자. 경계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 당신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하자.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 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알려면 많은 연습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악성 나르시스트가 아닌 사람과 사귀거나 친구로 지내며 많은 것을 내주었다면 당신의 경계를 분명히 정하여 상대에게 알려주고 경계가 침범당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다. 예를 들어 뭐든 잘 잊어먹는 친구에게는 정한 시간까지 같이 가겠다는 확답을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가겠다고 말해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경계를 실행하는 편이 좋고 상대의 경계를 암묵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거만하게 말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경계라면 모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 첫 데이트를 할 때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와 다시는 보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자리를 뜨는 이유를 설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되겠지만 아직 관계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낯선 사람에게 굳이 그래야 할 필요도 없다. 사실 당신의 경계를 솔직히 밝히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최선인 상황도 있다. 언제일까? 상대방을 아직 잘 모르고 그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경우다. 앞이 예를 들어 당신이 데이트 상대와 관계를 시작할 기회도 갖기 전에 그에게 경계를 침범당했다고 해보자. 관계가 막 시작되는 시점에 즉 가장 이상적이고 긍정적이어야 할 허니문 단계에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절의 기본 원칙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질 일만 남은 셈이므로 그와 의사소통을 지속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런 사람을 고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니다. 그 사람은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이다. 이런 유해한 사람을 만나면 빨리 벗어나는 것이 당신 자신에 대한 의무다.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관계 초기부터 당신의 경계를 시험한다. 아니오는 그 자체로 완결된 문장이지 협상하자는 말이 아님을 기억하자. 만약 누군가가 끈질기게 당신이 아니오에 대해 협상하려 든다면 그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얼마나 당신의 경계를 침범할 용의가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셈이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끝내자. 당신의 경계가 계속 무시당하거나 관계에 적신호가 울린다면 그 상황에서 안전하게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며 해로운 직장을 떠날 방법을 궁리하거나 치료사의 도움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의 지원을 받아 학대자를 떠날 안전 계획을 세우는 시기다.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와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멀어질 준비를 하자. 당신에게 유해한 사람이 만든 수렁에 빠져 살 필요는 없다. 자신을 아끼고 자기 돌봄을 우선시하자. 매우 예민한 사람들, 특히 아동학대나 정서적 방임을 당한 사람들은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남을 구원하는 일에 끌리거나 일상적으로 남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며 구원자 콤플렉스를 키워간다. 특히 그들이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부모에게서 자랐다면 더 그렇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공감 능력과 예민도가 높아 타인에게는 헌신적인 구원자가 되지만 자신을 구원하는 일은 등한시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데 방해가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고 해로운 관계에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 결국 아무런 긍정적 보상도 얻지 못한다. 이런 일방적인 관계로 이득을 얻는 것은 오직 우리가 끝없이 퍼주어야 하는 사람들 뿐이다. 유해한 사람을 상대할 때는 자기 돌봄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그 사람의 개인 치료사가 아니다. 자신을 챙기는 일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건강부터 챙길 때 완전히 소진되었을 때보다 더 활기 있고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바운더리는 모든 유형의 유해한 사람을 다루는 일반적인 지침이다. 따라서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악성인지 양성인지에 따라 단계를 조정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간에 목표는 매우 예민한 사람을 자신감 넘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